65세 이상이시거나 가족 중에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유명 병원에서 40년 넘게 노인 의료에 종사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상적인 습관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매일 당연히 하던 목욕 때문에 넘어지거나 기절하거나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부산에서 혼자 사시던 88세 김영자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평범해 보이던 목욕이 결국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65세 이상을 위한 목욕에 관한 5가지 숨겨진 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조언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진실. 너무 뜨거운 목욕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이 습관이 심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의 노인 전문 클리닉에서 수많은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됩니다. 마치 고무호스가 열에 의해 부드러워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약간 어지러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심장질환, 혈액순환 문제 등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심장이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하며 견디기 힘든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으로 젊을 때부터 매일 뜨거운 목욕을 즐기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건강해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겨울 아침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딸 은지 씨가 우연히 방문해 즉시 발견했기에 큰일은 면했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65세가 넘으면 자율신경계, 심박수, 혈압, 체온 조절과 같은 중요한 시스템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 기절, 심지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환자에게 42도 물에 20분 동안 몸을 담그게 한 뒤 혈압을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목욕 후 단 5분 만에 혈압이 30mm 수은주 낮아졌습니다. 심장은 마치 사우나에서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은 상태였고 발밑은 미끄럽고 지짓대도 없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러니 목욕할 때는 방심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로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로 유지하세요. 손등이나 손목 안쪽으로 만져서 따뜻하고 기분 좋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7분에서 10분 정도 목욕하면 충분히 몸을 깨끗이 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다. 목욕 전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기 어려워 탈수가 진행되기 쉽고 이는 혈압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간단한 목욕 의자를 사용해 앉아서 목욕하세요.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이라면 혼자 목욕하는 것을 피하고 가족에게 미리 알리거나 욕실에 비상 버튼을 설치하세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더 건강한 삶을 얻는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순간의 방심이 가족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두 번째 진실. 매일 목욕이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상쾌해지는 순간. 누구나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피부에는 매일 목욕, 특히 뜨거운 물이나 자극적인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건조, 갈라짐, 가려움증, 염증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의 노인 전문 클리닉에서 만난 78세 이수진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몇 주 동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등, 팔, 다리의 붉은 반점과 껍질 벗겨짐,
약한 염증이 보였습니다. 목욕 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온몸을 꼼꼼히 문질러요 라며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피부 관찰 기기로 확인한 결과 피부의 보호막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갈라짐 때문에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된 거였죠. 너무 깨끗하게 하려다 이렇게 됐나요? 라는 할머니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피부는 젊을 때처럼 피지나 수분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65세 이후 피지 분비량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뜨거운 물, 강한 마찰, 고알칼리성 비누는 이미 얇아진 종이 같은 피부를 더 손상시킵니다. 서울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이 일주일에 4번 이상 비누로 목욕한 경우 심한 건조 피부 위험이 60% 이상 높아졌습니다. 건조 피부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세균 침투의 통로가 되어 작은 상처로도 감염증을 일으키거나 입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목욕 후 피부가 가렵거나 당기거나 벗겨진다면 절대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다음은 제가 환자들에게 늘 추천하는 피부를 지키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들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목욕하세요. 피부도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른 땅에 부드러운 비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더러움이 쌓이기 쉬운 곳만 씻고 등이나 팔다리는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으면 충분합니다. 저자극, 저알칼리성 비누를 선택하세요. 민감성 피부용 바디워시나 젤 타입이 이상적입니다. 고민되시면 약사에게 노인용 비누를 추천해달라고 물어보세요.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 케어를 하세요. 물기를 부드럽게 닦은 뒤 바로 보습 크림을 바르면 수분을 가둘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됩니다.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제품이 피부 보호막을 강화해줍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 가려움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어지고 긁어서 생기는 상처나 겨울철 손발 갈라짐이 사라진다면 분명 바꾼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조용히, 부드럽게, 그리고 끈질기게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 욕실에서의 넘어짐.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건. 많은 분들이 욕실에서 넘어지는 것을 사소한 사고로 여깁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단 한 번의 넘어짐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으로 자신감 넘치던 일상에서 무력감에 젖은 나날로 급격히 바뀔 수 있습니다. 광주의 노인 전문 클리닉에서 40년 넘게 근무하며 넘어짐으로 인해 삶이 크게 바뀐 환자들을 수십 명 보았습니다. 특히 제주에 사는 88세 최재호 할아버지의 사례가 잊히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매일 직접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목욕도 꼼꼼히 하시는 자립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저녁, 평소처럼 목욕을 마치고 젖은 발로 차갑고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나왔을 때 균형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다행히 이웃이 이상함을 느끼고 구급차를 불러 목숨은 건졌지만 결과는 대퇴골 골절,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후 자력으로 걷기 어려워졌고 화장실이나 옷 갈아입기 등 모든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원치 않던 요양원 입소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넘어짐은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것 이상이었습니다. 수십 년 이어온 자립적인 삶과 자부심까지 부서뜨린 사건이었죠. 정성스레 고등어 조림을 만들던 그 모습은 이제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노인 넘어짐 사고의 38%가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하며 80세 이상에서 대퇴골 골절을 겪은 분들 중 약 4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생명을 잃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단 한 번의 목욕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주요 원인은 3가지입니다. 물이나 비누로 바닥이 미끄러워집니다. 깨끗해 보이는 바닥도 방심하면 발을 헛디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변동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면 뇌가 따라가지 못해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노화로 인한 근력과 반사신경 저하, 미끄러졌을 때 버티거나 몸을 지탱할 힘이 약해지고 어두운 조명이나 손잡이 없는 환경은 위험을 더 키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넘어짐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실 안팎에 단단히 깔아주세요. 움직이는 매트는 피하고 고정식 매트를 사용하세요. 욕실과 화장실 주변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일어설 때나 이동할 때 몸을 지탱해줍니다. 욕실에서 꼭 앉아서 목욕하세요. 안정된 목욕 의자를 사용하면 넘어짐 위험이 최대 90% 줄어듭니다. 목욕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몇 분간 앉아서 몸을 닦고 상태가 안정된 뒤 일어나세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 이상이거나 혼자 사시는 분은 목욕 전에 가족에게 알리거나 욕실에 비상호출 버튼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방심한 순간 찾아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아픈 것은 그때 조금 더 주의했더라면 하는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롭고 평온한 노년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번째 진실. 목욕 후 체온 조절 실패는 저체온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체온 관리는 많은 노인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몸을 제대로 닦지 않거나 적절히 보온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추운 겨울에는 이 작은 방심이 건강과 위험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92세 강혜숙 할머니의 사례가 잊히지 않습니다. 동해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혹독한 지역에서 혼자 사시던 할머니는 잠들기 전 조금 오래 목욕하셨습니다. 몸을 대충 닦고 얇은 옷을 입은 채 난방 없는 방에서 쉬셨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져 심야에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무서운 점은 할머니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0대가 되면 추위를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기 전에 이미 냉각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노인은 젊은 층에 비해 체온 조절 능력이 40% 이상 낮아집니다. 뜨거운 목욕 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반응이 따라가지 못해 체온이 급격히 손실됩니다. 이 조용한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강원도나 제주 같은 추운 지역의 환자들에게 늘 전하는 조언을 소개합니다. 목욕 전에 욕실을 따뜻하게 하세요. 히터를 두어 온도차로 인한 히트쇼크를 방지하세요. 목욕 후 바로 몸을 철저히 닦으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젖은 상태로 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습니다. 즉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긴 소매, 긴 바지, 양말, 스카프를 착용하고 특히 머리는 꼭 말리세요. 두피는 열이 빠져나가기 쉬운 곳입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생강차, 따뜻한 인삼차 또는 데운 우유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세요. 체온이 안정적이고 기온도 비교적 높은 시간대입니다. 아침 목욕은 몸이 차가워 위험하고 밤 목욕은 저체온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강원도, 부산, 제주 같은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목욕 시간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작은 노력이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조금씩 변합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안전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 지나친 청결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청결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말을 누구나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70세가 지난 지금 그 청결이 지나치게 깨끗하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단순한 외피가 아닙니다. 수백만 개의 유익한 세균이 살아가며 우리를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매일 목욕하고 강한 살균 비누를 사용하면 땀이나 오염뿐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까지 씻겨 내려갑니다. 젊은 피부라면 몇 시간 안에 보호막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피부는 회복에 며칠이 걸리거나 때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만난 83세 안지영 할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겨울철 등과 팔에 붉은 반점과 가려움증, 염증이 생겨 내원하셨습니다. 추우면 감기 걸릴까봐 매일 살균 비누로 꼼꼼히 씻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철저한 습관이 피부 보호막을 거의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유익한 세균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로 나쁜 세균이 침투해 염증과 가려움증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심적으로도 지쳐 자신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목욕 횟수를 줄이고 저자극 비누로 바꾸고 보습 케어를 철저히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의 피부는 놀랍게 회복되었고 가려움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년 만에 내 피부를 다시 좋아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에서 매일 비누로 목욕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3번 목욕하는 사람에 비해 피부 면역 기능이 평균 35% 낮았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청결과 과도한 청결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요. 면역력을 유지하며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다음에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2-3번 목욕하세요. 피부는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늘 반짝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살균력이 강한 비누는 피하세요. 나쁜 세균뿐 아니라 좋은 세균까지 죽입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바닥 등 필요한 부위에만 비누를 사용하고 등이나 팔다리는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수건으로 충분합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하세요. 겨울철에는 특히 건조하기 쉬워 피부 수분이 쉽게 빼앗깁니다. 가습기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보습제를 매일 사용하세요. 피부의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강화해줍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씻고 피부를 조금 더 아껴보세요. 그러면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부를 지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며 자신답게 나이 드는 첫걸음입니다. 목욕은 단순히 청결이 아니라 삶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목욕이라는 단순한 습관이 노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 피하기, 목욕 횟수 줄이기, 넘어짐 예방, 목욕 후 보온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은 안전하고 현명한 목욕으로 건강과 자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수십 년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 큰 사고를 예방하고 매일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한 걸음이 아닐까요?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순간이며 오랜 세월 함께해온 손과 발, 몸과 마주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면 목욕은 건강을 지탱하고 나이 들어도 자신다움과 존엄, 자립을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 가치는 어떤 약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비결들을 탐구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요. 저는 언제나 여기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